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 일본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공개는 의도적 유출이라며 해당 외교관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언급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기밴드 잔나비의 보컬 최정훈이 아버지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수천만 원대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함께 사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함께 활동해온 멤버 유영현은 과거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돼 자진 탈퇴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광화문에서 19일간의 장외투쟁을 마무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논의하자며 명분 없는 장외투쟁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미국 시장을 석권한 신종 전자담배가 어제 국내에서도 출시됐습니다. 일부 판매점에서는 순식간에 동나기도 했는데 시민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때이른 찜통 더위에 강원도 강릉에서는 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경북 울진은 오늘 낮 기온이 36도를 넘겼습니다. 내일도 기온은 더 오를 전망입니다. 네,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3박 4일간 일본을 방문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북한과는 비핵화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고 중국과는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미묘한 시기에 일본과는 밀월을 과시하기 위해 아베 총리를 찾은 겁니다. 네, 경비 인원도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도쿄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김범석 특파원,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이곳은 트럼프 대통령이 4일간 묵을 호텔 앞입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도쿄 전역에는 역대 최대급인 2만 5천 명의 경비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주요 역과 공항 등에는 테러를 막기 위해 코인 로커와 쓰레기통 사용이 일찌감치 금지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출국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2017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공식 일정이 시작되는 내일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골프를 치고 스모 경기를 관전합니다. 일왕을 만나는 방일 3일째에는 미일 정상회담도 열리는데 북한 비핵화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해상자위대 호이암에 미일 정상이 함께 승함에 동맹을 과시합니다. 아베 총리의 극진한 환대 뒤편에는 미일 무역 협상을 둘러싼 긴장감도 감돕니다. There's been some weaknesses in it for many years and we're getting those weaknesses straightened out. 미국이 자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일본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도쿄에 도착하기 전에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이 쏜 단거리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 제재 위반을 말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조아라 기자입니다. 미일 정상회담 사전 협의에 들어간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일본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고위 관리가 제재 위반을 말한 것은 처음입니다. 대북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이 탄도미사일 여부에 대해 여전히 분석 중이라고 한 한미 군당국과 다른 목소리를 낸 겁니다. 미 국방부에서는 핵 탑재가 가능한 해상 순항 미사일을 한반도 전술 핵의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smallest we are actually discussing at that point at this moment is a sea-launched cruise missile. 전문가들은 편타 부차관보의 발언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한반도 인근의 이지스함이나 핵 추진 잠수함에 배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핵 무기의 공격력을 다양할 수 있는 플랫폼을 보유할 수뿐만 아니라 북한에 보내는 하나의 경고의 시그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지 않냐며 말을 아꼈고
또 다른 관계자는 핵 억지력 확장은 한반도 비핵화 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지금부터는 한미 정상통화록 유출 얘기입니다. 조금 전 외교부의 수장인 강경화 장관이 이 사건을 의도적인 유출로 규정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공익 제보는 전혀 아니라면서 엄중 처벌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유승진 기자입니다. 프랑스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주미대사관 외교관이 의도적으로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밀을 그렇게 대외적으로 유출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지금 1차적인 조사를 봤을 때 그게 의도가 없이 그랬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통화 유출은 공익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이게 공익활동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안과 관련해 미국 측과 별도의 연락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강 장관은 파리 현지 기자간담회에서도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외교부 장관으로서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 예고한 겁니다. 외교부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자세히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개인적인 실망감은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해당 외교관의 능력과 윤리의식이 상당했다 생각해왔는데 신뢰가 저버려졌고 스스로도 리더십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나 생각하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최근 외교부의 연이은 구설로 조직 사기가 저하됐다는 지적에는 실수의 경중을 따져 문책하는 게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법이라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 통화 유출의 당사자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두고 이 보수 진영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자유한국당은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도 통화 내용을 공개했었다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김철중 기자입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한 방송에서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이 로데이터를 다 받아봤다고 하자 함께 출연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외비 위반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시 청와대가 한미 정상 간 합의 내용으로 발표한 것이지만 정 전 의원이 자세한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한국당은 정 전 의원의 사례를 들어 청와대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자당의 전 의원은 받아보고 방송에서 만담용으로 떠드는 내용을 현 야당 의원이 알고 국민께 알린 것은 죄가 된단 말입니까? 바른미래당도 정 전 의원도 강효상 의원과 똑같은 잣대로 조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물타기 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정청래 건을 갖고 강효상 건을 무산시키려면 전형적인 물타기죠. 민주당은 강 의원의 의원직 제명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지난 7일 시작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이 오늘로 끝이 납니다. 환호가 있는 반면 지지층만 결집시키고 중도층 끌어안기에는 실패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박민우 기자가 장외 집회가 열리고 있는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습니다. 박 기자, 집회는 시작이 됐습니까? 네, 조금 전부터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공연이 끝나면 보수 청년 유튜버가 연단에 올라 문재인 정부 부탄 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엔 한국당 지도부의 연설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집회는 황교안 대표가 주도한 민생투쟁 대장정의 마무리이기도 한데요. 황 대표는 어제 저녁 민생버스에서 내리면서 끝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국민 속으로 민생투쟁 대장정은 마치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장외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 7일 부산을 시작으로 경상도와 충청도를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호남과 제주, 수도권과 강원권까지
총 4,080km를 이동하면서 밑바닥 민심을 훑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처님 오신 날 합장 거부 논란이 불거졌고 5.18 징계를 매듭짓지 못한 채 광주를 찾아 거센 항의를 받았는데요. 지지층만 결집시키고 중도층 끌어안기는 실패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한 명분 없는 장외투쟁이라고 평가절하하고 국회 활동으로 민생을 챙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네, 감성적인 음악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인기 밴드 잔나비가 각종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보컬 최정훈 씨는 아버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수천만 원대 향응을 제공한 의혹과 함께 사기 논란까지 불거졌는데요. 최 씨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먼저 최주연 기자입니다. 복고풍 밴드 음악으로 화제를 모은 밴드 잔나비. 리더이자 보컬 최정훈 씨가 사업가인 아버지와 함께 사기 의혹에 휘말리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3년 전 최 씨의 아버지가 세운 부동산 시행업체가 1,000억 원대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최정훈 씨 형제도 주주로 이름을 올려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샀습니다. 최 씨 아버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3천만 원가량의 접대를 한 혐의로 최근 검찰 수사단 조사도 받았습니다. 일단은 그분이 피고소인으로 된 사건은 있어요. 김학의 차관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이에 대해 최정훈 씨가 오늘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최 씨는 SNS를 통해 사업 실패로 신용 상태가 안 좋던 아버지의 요청으로 회사 설립에 필요한 명의와 인감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전 차관을 기역, 히읗, 이응으로 칭한 최 씨는 아버지와 가까운 친구 사이였지만 어떤 혜택조차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사기 의혹과 관련해 최정훈 씨가 연루된 흔적은 없어 아직까지 별도 소환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그런가 하면 잔나비의 또 다른 멤버 유영현 씨는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결국 유 씨는 밴드에서 자진 탈퇴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철웅 기자입니다. 보컬 최정훈 씨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에도 밴드 잔나비는 오늘 공연을 예정대로 열었습니다. 최 씨가 공연 도중 울먹이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것 외엔 평소 모습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키보드를 맡았던 멤버 유영현 씨는 무대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거 학교 폭력을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그룹을 탈퇴했기 때문입니다. 그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고발글이 단초가 됐습니다. 11년 전 고등학교에 함께 다니던 유 씨가 심한 장난을 치고 다른 친구들과 괴롭혔다고 적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때문에 고교 1학년도 마치지 못한 상태로 전학을 갔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인 어제 유 씨는 자진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잔나비 측 소속사는 유영현이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밴드 리더인 최정훈 씨도 SNS에 유영현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부동산 사업가 납치 살해 사건 주범인 국제 PJ파 부두목 조모 씨의 행방을 경찰이 쫓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공범들은 잡혔는데 모두 교도소 수감 때 만난 동기들로 암 환자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걸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안보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숨진 부동산 사업가 박모 씨를 차량에 방치했던 공범 65살 김모 씨는 한사코 우발적 범행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지시 받았습니까? 안 받았다고요. 체포영장이 발부된 또 다른 공범 61살 홍모 씨는 아직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도주 중인 광주 국제 PJ파 부두목 조모 씨가 이번 범행을 주도하며 두 사람을 끌어들인 정황을 속속 확인 중입니다. 세 사람이 과거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하며 처음 인연을 맺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세 사람이 알고 지낸 지가 10년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건강 상태까지 알고 있는 조 씨가 일부러 두 사람을 범행에 끌어들였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조 씨를 잘 아는 한 지인은 채널A 취재진에게 공범인 김 씨와 홍 씨가 모두 암투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주 중인 주범 조 씨가 일정한 대가를 약속하고 범행 책임을 암 환자인 두 사람이 떠안도록 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제기됩니다. 조 씨는 지난 2006년 건설업자를 납치하려고 지인과 조직원 10여 명을 동원했고 2013년 범서방파 전 조직원으로 알려진 남호 씨를 납치할 때도 비슷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카페에서 게임을 하기로 했는데 조 씨하고 저하고 거기를 들어갔죠. 룸에 들어가보니 나는 납치당했다. 경찰은 조 씨의 도주 경로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불과 2년 만에 미국 시장을 장악한 이 신종 전자담배가 어제 국내에도 성립을 했습니다. 이걸 학부모들에게 한번 보여줬습니다. 뭐 같으세요? 이게 대체 뭐래요? 샤프심 케이스 치고는 너무 고급스러운데? 응, 샤프심을 이렇게 하면 너무 비싸지지. USB요? USB. 이게 담배거든요. 담배요? 네. 이거를 어떻게 피워요? 이걸 입에다 대고? 네네네. 이거는 딱 봐도 이건 담배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기 때문에 너무 걱정되는 제품이긴 해요. 이 세련된 디자인 때문에 이게 담배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학부모들. 이 학생들은 이미 유혹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딱 봤을 때 USB 갖고 담배 피는 애들이 들고 다녀도 담임쌤이 아무 의심도 안 하게. 이 지난해 미국 고교생의 흡연율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들이 담배인 줄 몰라서 이 초기 단속에 실패한 것도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And then the kids can just tuck it away when they're done. So 이 국내에 들어올 걸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도 우리 정부는 출시 당일에서야 부랴부랴 이 청소년 집중 단속 지침을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건데 선생님들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담배 피는 거니까 그거를 인지하고 네, 댓글 반응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지나치게 예쁘게 만든 것도 문제다. 이분은 어른들을 못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허둥지둥하는 사이 비슷한 전자담배들이 국내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흡연을 부추기는 시장 환경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부 당국은 지침 수준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겁니다. 현재 청소년들이 계속 구매를 하고 있듯이 단속이라는 게 너무 한계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기 자체에 그 경고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이 미국에서처럼 청소년 흡연율이 급등한 뒤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번 주 하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틀 전 수소탱크에서 폭발 사고가 난 강릉 산업단지에서 어젯밤엔 불까지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연이은 사고에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공장 건물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틀 전 수소탱크가 폭발한 강릉 과학산업단지 안에 있는 화학공장입니다. 폭발 사고 현장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하루 만에 또 불이 난 겁니다. 인명피해 없이 40분 만에 불길은 잡혔지만 불이 잘 붙는 알코올 등을 다루는 공장이어서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알코올 건조기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수소탱크 폭발과는 관련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사고에 인근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너무 이런 사고가 많이 나니까 저희 사람들도 겁내하시고 여기 식사로 오신 분들도. 한편 이틀 전 수소탱크 폭발 당시 뒤늦은 재난 알림 문자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굉음이 들린 후 30분이 지나서야 주민들에게 발송된 겁니다.
퍽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스가 터졌는가 보다 이랬는데 문자 왔길래 보니까 이제 수소 탱크가 이제 폭발했다고 그러면. 경찰은 합동 감식에 이어 수소 탱크 폭발 사고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3기 신도시 발표에 반발하는 일산 신도시 주민들이 주말마다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틀 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심을 달래려고 기자회견에 나섰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3기 신도시는 독이죠. 2기 신도시의 배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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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여름 땡볕에도 공원으로 몰려든 일산 신도민 주민들. 3기 신도시 철회를 촉구하는 세 번째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산 주민만이 아니라 파주, 운정과 인천, 검단 신도시 주민들까지 몰렸습니다. 1기 일산이나 2기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 느끼는 상실감이 엄청 큽니다. 어떤 자주 기능하고 교통 인프라가 구비가 돼야 되는데 걱정이 돼서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주최 측은 1차 집회에 800여 명이 참가한 데 이어 지난 주말 두 번째 집회에선 10배 넘는 시민이 모였다고 주장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불을 지폈습니다. 인천 2호선을 검단, 김포를 거쳐 일산까지 연장하겠습니다. 금년 중으로 최적의 노선을 마련하고 기존 신도시를 달래겠다는 대책이 지난 10년 동안 지켜지지 않은 공약의 재탕이라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10년 전에 3호선도 연장한다. 그리고 뭐 광역 교통체계도 만든다고 했지만 거의 말뿐이었고 3기 신도시 발표 전 0.1% 정도 하락했던 일산 아파트값은 2주 새 하락폭이 0.3%까지 추락했습니다. 이번 주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벌어진 인천 검단에서도 3기 신도시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바다에 뛰어드는 젊은이들, 그리고 모래 장난을 치는 아이들. 오늘 강릉 경포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경북 울진은 수온주가 36도를 넘었는데요. 내일은 더 덥습니다. 보도에 박수유 기자입니다. 모터보트가 바다 위를 시원하게 내달리고 젊은이들은 바다에 주저없이 몸을 던집니다.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까지 영락 없는 휴가철 해수욕장 풍경이 5월의 강릉 경포대에서 펼쳐졌습니다. 오늘 날씨 엄청 더워서 친구들이랑 더위 좀 식히려고 지금 바닷가 와가지고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5월인데 날씨가 너무 더워요. 지금 폭염이라는데요. 지금 아이들 물놀이 하기에도 너무 좋고요. 강릉에선 지난해보다 한 달 빨리 첫 열대야가 나타났는데 국내 관측 사상 두 번째로 빨랐습니다. 남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온도가 더 올라가고 건조해졌는데 이런 영향으로 낮 동안 달궈진 해수면 온도가 밤 사이에도 내려가지 않아 열대야로 이어진 겁니다. 오늘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으면서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경북 울진은 기온이 36.6도까지 치솟으며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주말 동안 기온이 최고 4도 정도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경기도 용인에서 한 아파트 단지가 우리 단지 통학로를 이용하면 안 된다면서 높은 시멘트 담장을 세웠습니다. 이웃 아파트 단지 간 갈등이 불거진 건데요. 그런데 이 통학로 알고 보니 나라 땅이었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아파트 단지. 이 아파트 단지에서 인근 초등학교로 갈 수 있는 통학로에 시멘트 담장이 갑자기 세워졌습니다. 바로 옆 아파트 단지가 자신들의 단지를 가로질러가는 통학로를 막은 겁니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 주민들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아이들이 뭐 사고가 났을 때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유를 대는데 그건 핑계 같아요. 담장을 세운 이웃 아파트 단지는 아이들이 통학하기에 위험한 길이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전기선이 그쪽에 이렇게 돼 있어서 위험해가지고 어른들이 보기엔 너무 위험해. 통학로에 담장이 세워지면서 입주 예정 아파트 아이들은 인근 초등학교까지 차량이 많은 왕복 4차선 도로를 지나 돌아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용인시는 통학로를 막은 담장을 철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이게 국유지예요. 그냥 불법으로다가 자기네 거화가 건축물을
구조물을 올려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죠. 하지만 통학로를 막은 아파트 단지는 아직까지 시의 명령을 따를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노래 주인공 발라드 가수 모세가 최근 교통사고 피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들이받친 겁니다. 한 달에 10,000건을 넘었던 음주운전 한때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다가 윤창호법 시행 넉 달 만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최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차량 통행이 뜸한 새벽 시간. 뒤따라오던 차량이 속도를 내더니 그대로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에 앞차는 한참을 더 밀려나서야 멈춰섭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지난 2005년 발라드 가수로 데뷔한 가수 모세 김종범 씨. 80km 정도로 이제 정속 주행으로 쭉 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뒤에서 이제 충격이 온 거죠. 빵 하면서 충격이 왔는데 가해 차량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까지 부렸다는 게 김 씨의 설명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 씨는 다음 달 예정했던 앨범 발매 일정과 방송 출연 일정 등을 줄줄이 연기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뭐 아프고 이런 게 아닌데 막 음주운전 차량한테 가해를 당해서 이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월 10,000건을 넘었던 음주운전은 한때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시행 넉 달 만에 다시 이전 수준으로 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경남 정무부지사를 지냈던 조진래 전 국회의원이 오늘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는 없었는데 최근 채용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18대 국회의원과 경상남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조진래 전 국회의원. 조 전 의원이 오늘 오전 8시쯤 친형의 집 사랑채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 전 의원의 보좌관이 숨진 조 전 의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 전 의원은 어제 오후 자신의 지역구였던 경남 함안으로 왔다가 하룻밤을 묵기 위해 친형집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침에 잠깐 봤고 3년은 더 했죠. 우리가 뭐 그런 조금이라도 했으면 주의하고 관찰하고 그러죠.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는 없었습니다. 조 전 의원은 지난 10일 경남도 정무부지사 재직 당시 산하기관장 채용 비리와 관련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1991년 사법고시 합격한 조 전 의원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고등학교 후배로 최측근으로 알려집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 창원시장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경찰은 조 전 의원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마가렛 태처에 이어 영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총리인 메이 총리가 다음 달 사퇴합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의 혼란을 이겨내지 못한 탓입니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 로봇이란 별명까지 붙었는데 사퇴 성명을 읽는 중엔 감정이 북받쳤는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 로봇이라 불리던 메이 영국 총리. 6분이 넘는 사퇴 성명을 흔들림 없이 읽어내려갔지만 결국 마지막 문장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The second female Prime Minister, but certainly not the last, with enormous and enduring gratitude to have had the opportunity to serve the country I love. 재임 기간 2년 10개월 동안 로봇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어색한 춤을 추는 모습도 여러 번 연출했습니다.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가 결정된 후 유럽연합과의 협상을 이끌어왔지만 합의안이 의회에서 3차례나 부결되면서 리더십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It is and will always remain a matter of deep regret to me that I have not been able to deliver Brexit. It will be for my successor to seek a way forward that honours the result of the referendum. 가장 유력한 후임 총리는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
장관 시절 한국 대통령의 이름을 묻는 말에 답하지 못해 진땀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South Korean president and all her troubles? We are not getting into. 잦은 막말과 인신공격으로 악명 높은 데다 유럽연합과의 합의 없이 관계를 종료하는 노딜 브렉시트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유럽연합과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네, 지갑 없는 삶, 이젠 낯설지만은 않죠. 스마트폰만 있어도 결제가 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얼굴만 내밀어도 물건을 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을 만나 달라질 금융산업의 모습을 이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기에 카드를 갖다 대자 3D 적외선 카메라가 안면 정보를 추출합니다. 정면 카메라를 의심해주세요. 지갑이나 휴대폰 없이 등록한 얼굴만으로 콜라와 생수를 구입했습니다. 얼굴의 특징값들을 디지털 코드로 암호화하고 분산 저장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매우 강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 없이 운전대를 잡은 채 곧바로 환전이나 현금 인출도 가능합니다. 모두 금융과 기술이 합쳐진 핀테크 상품들입니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기술이 이렇게 빨리 발전하고 있구나, 앞으로 더 생활이 편리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내 핀테크 투자 규모는 지난해 약 6천억 원 수준으로 세계 시장의 0.4%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진 은행이 핀테크 회사 등 비금융 회사 지분을 15% 초과에 보유하는 것이 금지됐지만 당국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 가능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소비자들이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교차로 한가운데에 멈춰서 버린 버스. 잠시 뒤 시민들과 경찰이 등장하더니 힘을 모아 버스를 밀기 시작합니다. 어제 부산에서 버스와 택시가 추돌하면서 버스가 고장나 한복판에 서버리자 지켜보던 시민들이 나선 건데요. 안전지대로 무사히 옮길 수 있었습니다. 제대를 불과 한 달 남겨놓고 청해부대 입항 행사에서 밧줄 사고로 숨진 고 최종근 병장에 대해 해군이 하사로 1계급 추서하고 순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장례는 오늘부터 3일간 해군 작전사령부장으로 치르고 최 하사는 오는 27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됩니다. 눈 덮인 바위산 능선을 따라 등반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습니다.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기 위해 등반객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매년 5월과 10월 등반객들이 몰리면서 이런 모습이 연출되는 건데요. 폭이 좁고 위험해 사람이 많을 땐 반나절 이상 기다려야 정상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은 네팔 산악인은 당시 320명이 줄을 서 있었다며 해발 8,000m가 넘는 고지대에서 추위와 고산병과 싸우며 장시간 기다리는 건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현지 언론은 이번 시즌에만 이렇게 기다리다 3명이 탈진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번 투약하는데 25억 원, 스위스계 제약사가 개발한 유전자 치료제의 판매 가격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약값이죠. 단일 치료약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건데요. 온몸의 근육이 차츰 약해지다 호흡까지 못하게 만드는 희소난치 질환, 석수성 근육 위축증 치료약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약 150명 정도가 이 질환을 앓고 있는데요. 정작 약이 개발됐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약값에 과연 이 약을 맞을 수나 있을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끝판 뉴스였습니다. 며칠 동안 더위와 함께 숨막히게 하던 미세먼지가 오후 되면서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간만에 저녁 산책 즐겨보셔도 좋을 날씨인데요. 내일도 미세먼지 걱정은 대체로 없겠습니다. 다만 일부 중부 지역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농도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외출 전 대기질 정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전국에서 매우 높을 텐데요. 외출 3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 챙겨 바르시고 모자도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8도, 대구가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대전 31도, 대구가 32도로 오늘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오면서 더위를 식혀주겠습니다. 이후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토요일 뉴스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